그리고 여권 일각의 이대사 사퇴 요구에 대해서는 자기 살겠다고 여권 전체를 위험에 빠뜨리려 하고 있다. 이러면서 반발했다 그래요. 자기 살겠다는 자기는 누구예요? 그 후보들. 후보들. 네. 뭐 얘기를 들으면서 안철수도 그렇고 나경원, 원희룡 뭐 다 해당되는 거예요. 예. 근데 그 사람들이 후보들이고 그 사람들이 돼야 그 여권이 살아나는 거 아닙니까? 이런 것은 이제 우리 같은 사람들의 상식적인 지적이고. 거 아니에요? 용산에서는 잘못한 게 없으면 그러니까 지난주부터 이런 태도예요. 지난주에 말씀하신 장호진 안보실장하고 그다음에 대통령실이 직접 대응에 나서기 시작한 게 14일이거든요. 그리고 15일 날 대통령실 입장 올리고 막 이랬는데 15일 날 신문에 보면은 그때도 말씀드렸는데 정신 차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가 그때도 동아일보 보도였는데 아마 이 고위 관계자인 것 같아요. 그래요? 비슷한 워딩인데 이 고위 관계자가 똑같은 얘기를 해요. 자기들 살겠다고 자기들만 살겠다고 이런 식으로 하느냐. 정신 차려라라고 하면 정신 차려라. 이 고위 관계자가 또 시민 사회 수석 아니야 혹시? 황상무가? 야 그러면 너무 재밌겠다 이게. 사실은 황상무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지. 이분들이 용산이 하고 싶은 얘기는 이런 부당한 어떤 공격에 대해서 여당이 맞서 싸워야지. 맞서 싸워야지. 지금 이런 공격에 편성해가지고 오히려 우리를 공격해? 그럼 이걸 우리가 당하고만 있어야 돼? 우리가 직접 그러면 나서야 되잖아. 지금 이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황상무 수석 같은 사람들이 나서는 거죠, 지금 막. 그렇게 하면 당연히 지금 여당에서 이러면 안 됩니다. 지금 한쪽은 뭐 임명 취소까지는 얘기는 안 하더라도 사실은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한동훈이 만약에 이번에 정말 똑바로 대통령실에 얘기할 것 같으면 임명 취소하십시오. 이렇게 얘기해서 맞잖아요. 근데 거기까지는 안 간 거잖아요. 그리고 대통령실이 이런 입장을 취하잖아.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대통령실이 오히려 지금 그 불에다가 기름을 붓는 격이 될 거 아니에요? 그걸 지적한 신문이 있었어요. 경향신문 3면 한번 보시죠. 정권 심판론에 위에도 제목이 한 줄이 더 기름 있어요. 붓는 대통령실 이 둘을 어찌할꼬. 이 둘을 어찌할꼬. 이 둘이 앞뒤로 저 뒤에는 이종섭이 있고 요 앞에는 지금 황상무가 있네요. 조그만한 황상무. 눈 감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 그런 눈 감고 있는 이 둘을 흑백과 컬러가 이렇게 딱 대비가 되도록 그렇게 해서 눈에 톡 띄잖아요. 근데 황상무 수석은 너무 작게 했다. 그 정도 존재감이다라고 생각을 하나 보죠. 조그만한 건가 봅니다. 조그만. 그래서 저는 근데 저거를 어떻게 해도 해석이 가능하냐면 이 둘을 어찌할 거가 황상무가 잘 안 보이기 때문에 이종석과 윤석열을 같이 두고 독자들이 그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이고 이 둘을 어찌할 거에 대통령이 포함되는 거 아닌가? 둘이 누군지를 헷갈리게.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언뜻 보니까 그리고 대통령이 뭐라고? 대통령이 선출직 공무원이에요. 행정부의 최고 수반이고 선출직 공무원인데 이 모든 사단을 일으킨 사람은 대통령이잖아요. 대통령이 임명했잖아요. 둘 다 대통령이 임명했잖아요. 근데 황상무에 대해서 대하는 태도도 한동훈도 그렇고 그 신문들도 그렇고 본인이 거취를 결정해야라고 이야기를 하면 본인이 거취를 결정해야 된다는 듯이 이야기를 하는데 임명한 사람 누구야? 임명한 사람 대통령이잖아요. 그러면 과거에 문재인 정부, 노무현 정부 누가 이거 임명했어? 임명한 사람이 책임져. 경질해. 어떤 생각으로 임명한 거야? 대통령도 똑같은 생각이야? 이 사람이랑? 그런데 왜 그럴까요? 이렇게 질문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왜 경질하라고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얘기를 못하냐? 왜 그럴까요? 안 받아들이기 때문이죠. 그렇죠. 경향신문에 보면은 일단 이렇게 써 있습니다. 경향신문을 말씀드리면 대통령실은 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다. 자진 사퇴 요구라든지 이대사 지국에 대해서라고 얘기를 하는데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황 수석 사과 배경 및 경질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어떤 말도 불필요한 추측을 낳을 수 있는 상황이라고 답했다. 대통령실은 황 수석에 대한 경질은 현재 검토하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렇게 돼 있고 좀 더 자세한 얘기가 사실은 동아일보의 아까 그 지면이 동아일보의 그 사면 지면 있지 않습니까? 사면을 한번 보여주세요. 맨 처음에 보여드렸던 동아일보 사면. 동아일보 사면. 사면이 굉장히 재밌는 지면이에요. 간절하게 찾고 있는 동아일보 사면 나왔습니다. 사면이 굉장히 재밌는 지면인 게 이 기사가 지금 3개잖아요. 기사가 지금 요 3개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중간에도 있잖아요. 3개 각각의 대통령실의 반응이 다 나오는데 그게 다 주옥 같습니다. 제가 그래요? 이종섭 먼저.
이종섭은 아까 좀 아까 말씀드렸고 했고. 고위 관계자의 중간에 있는 다시 한번 띄워주세요. 황상무. 예, 다시 한번 황상무 띄워주세요. 기사에 들어가 있는 황상무 황상무 기자의- 사퇴 목소리 커져. 네, 네. 거기 나오는 대통령실 관계자 말씀드릴게요. 예. 대통령실 관계자는 17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황수석이 식사 자리에서 과거 일을 언급을 하고 농담을 한 것임을 충분히 설명했다고 했다. 대통령실은 황수석의 발언이 실수인 것은 분명하지만 수석직을 내려놓을 만한 사안은 아니라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렇게 돼 있고 황수석은 주말에도 네. 윤석열 대통령에게서 업무 지시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야. 그렇죠. 이분들이 비슷한 문제가 생각을 없는 가지고 거예요. 있는 거예요. 이거 용산에서 예. 볼 때는 아무 문제가 없는 거여서 오히려 제가 뇌피셜로 말씀드리면 예. 이건 뇌피셜입니다. 예. 평론가의 넘겨짓기. 예. 대통령은 속이 시원할 수도 있다. 그럴 수도 있지. 예. 지금 여당이 보기 싫어 죽겠는데. 여당이 못하는 거를 대신해줬기 때문에 시민사회 수석이 아. 대통령실이 대신해줬기 때문에 제가 그다음에 어디 프로에서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황상무도 MBC 잘 들어라고 이야기했을 때는 MBC나 국민 대중들 유권자들에게 이야기를 한 게 아니고 언론인들에게 이야기를 한 게 아니고 대통령에게 이야기를 그렇죠. 한 것일 수 있다. 들어주십시오. 그렇죠. 예. 대통령에게 들어주십시오. 예. 이렇게 한 것일 수 있고 그다음에 아까 맨 밑에 있는 동아일보의 맨 밑에 있는 여당 막말 도태우 이어 장해찬 공천 취소 이런 기사가 있어요. 이것도 이제 재밌는 소식이죠. 도태우 변호사하고 장해찬 후보가 공천 취소가 됐는데 이것도 그런 기사인데 여기 보면 여기도 대통령실의 반응이 있습니다. 예. 문제가 있었으면 처음부터 경선판에 못 끼어들도록 했어야 한다. 이게 대통령실에선 이러한 불편한 기류도 감지됐다. 이런 반응인데 뒤늦게 뭐 이거 가지고 그렇죠. 포도프를 하니 많이 그러냐는 거예요. 종합하면 예. 여당에 대해서 불만이 지금 아주 팽배하고 상당한 거예요. 근데 그 불만이라는 거는 야 우리가 다 할 만한 일을 했고 또 공천이나 이런 것도 사실 누구 손가락이 어느 손가락이 아픈 거겠어요. 장해찬 손가락, 도태우 손가락 아무튼 이것도 다 할 만한 거 했다고 우리는 보는데 왜 이러는 거야? 이런 거예요 지금. 불만이 팽배한 거예요 지금. 아까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이런 거잖아요. 지금 이 기사를 하나 보여드리면서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중앙일보 3면 한번 봐보세요. 예. 한 용산에 설명했다지만 당정 갈등 재점화 불씨될 수도. 그러니까 지난번에 예, 지난번에 중앙일보입니다. 있었던 명품백 사과 언급했다가 예. 사과를 언급한 것도 아니지 국민 눈높이 얘기했다가 그렇죠. 그랬다가 잘릴 뻔했잖아요. 비대위원장 자리. 근데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설명했다고 지금 중앙일보에서는 얘기하고 있잖아요. 이게 뭐냐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직접 대통령실에 이대사 논란 해결을 건의할 가능성도 내비쳤다. 이렇게 보도를 했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예. 그래서 따로 대통령실에 말하는 걸 생각하고 있느냐 이런 기자가 그렇게 질문을 하니까 제가 충분히 취지를 말씀드렸다 이러면서 부인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설명했다는 얘기 아니냐. 예. 근데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 대통령실하고 만약에 여기서 파박하고 부딪혀버린다. 다시 한번 예전 일이 연상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90도 각도로 또 인사하고 마무리 짓겠죠. 네. 근데 그러려면은 윤석열 대통령이 용서를 좀 해줘야 되는데 예. 두 번째 이러면 용서해줄까요? 그것도 의문이고. 그러니까 지금 국민의힘 관계자의 말에 따르면 이러면서 지금 이제 중앙일보가 인용 보도를 한 건데 선대 핵심 지도부는 어제 정권 심판론 극복 방안을 두고 고심을 했다고 하는 거예요. 이대사와 항수정 문제를 방치할 경우에 수도권과 중도층 민심 회복이 불가능한 수준으로 돌아설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었다. 근데 이 관계자는 윤석열 대통령에게 이대사 관련 문제를 건의했다가 자칫 당정 갈등이 다시 불거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컸다. 예. 그 자리에서 그렇게 우려가 컸다는 거예요. 예. 위기감을 느낀 수도권 후보들의 목소리에 한 위원장도 목소리를 내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다. 이렇게 말을 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지금 한동훈 비대위원장도 고달픈 점이 있어요. 어떤 점이 고달플까요? 왜냐하면 왜 떠밀려서 또 그러니까 이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왜 아까 우리가 입이 터졌다고 말씀드렸는데 용산에다가 왜 얘기를 하느냐 근본적으로는 수도권 위기론 때문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렇죠. 후보들 출마한 후보들이 난리가 지금 났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날 선대위에서 재밌는 장면이 이날 이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이 민주당하고 조국혁신당을 묶어가지고 이 기사에 의하면 방금 말씀드린 중앙일보 기사에 의하면 범죄 세력 연대로 규정을 하고 범죄 연대가 대한민국 후진시키려는 세력이라면 국민의힘은 미래 세력이자 전진 세력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범죄로 보면 범죄 혐의자 연대가 될 수도 그러면서 있어요. 국민의힘은. 이번 총선은 거대 민주당이 장악한 네. 국회 심판 선거다. 이런 네. 주장을 막 했는데 이 음. 기사에 뭐라고 써 있냐면 다만 당내 수도권 후보들에게선 정권 심판 대 야당 심판의 대결은 윤석열 대 이재명 구도를 공고히 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근데 좀 더 디테일한 게 동아일보 기사에 있어요. 동아일보 기사 마지막에 가면 뭐가 있냐면 한 위원장이 민주당 국회 독재를 심판하는 선거라며 야당 심판론을 강조했다. 그러자 나경원 공동선대위원장은 누구를 심판해달라는 선거는 국민 마음을 얻을 수 없다. 이번 선거를 관통하는 프레임은 정권, 야당 심판론도 아닌 바로 정치 심판론이다 라면서 선거 전략에서 이견을 드러냈다. 그리고 안철수 공동선대위원장도 최근 민심의 흐름을 보여주는 데이터들이 매우 엄중하다. 정당 지지도만 보는 착시에서 벗어나 여서야대가 우려되는 민심 흐름을 직시해야 한다. 이런 얘기를 막 하는데 예. 이게 무슨 얘기냐. 한동훈 효과가 약발이 다 했다라는 얘기를 이런 사람들이 막 하면서 약발이 다 했으니까 당신 해야 될 역할을 해야 되고 그 역할은 뭐냐. 용사를 들이받는 거다라고 얘기를 옆에서 계속 하는 거예요 지금. 근데 이런 대권 주자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당신이 좀 들이받고 이번에 나는 국회의원 되고 당신이 꼬꾸라지면 나한테 굉장히 유리한 부분이 될 수 있어. 뭐 이렇게 또 정치공학적으로만 해석하면 그렇게도 받아들여질 수 있어요. 나경원이나 안철수 같은 경우는. 그럴 수도 있고 네. 이번 기회에 내가 지난번에는 윤석열 대통령하고 잘 지내려다가 한 방에 그냥 날아갔지만 그렇지. 그걸 오히려 기회로 추진력으로 삼아서 이번에 할 말하는 사람으로 다시 거듭나자. 그렇죠. 이럴 수도 있고 그렇죠. 아무튼 네.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한동훈 비대위원장 고달프다. 네. 스픽스는 말하는 언론입니다. 대세는 유튜브, 그중에서 스픽스.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 여러분이 저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가 여러분을 사랑하는 4가지 방법입니다.